오늘은 원정을 가는 날입니다. 제 본가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크래커 클라이밍을 가보려고 합니다. 암장 규모가 그렇게 큰 암장은 아닌데 재밌는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조카 선물도 주고 엄마 선물도 하나 사줄까 해서 겸사겸사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크래커 클라이밍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약간 보일러실 같은 어떤 창고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났습니다. 카운터를 기준으로 왼쪽 작은 공간에 벽이 하나 있었고 왠지 느낌상 루트가 긴 문제일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돌아 나오면 스트레칭 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약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개방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좀 층고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면 창문이 없어서 그런가? 답답한 느낌은 확실히 좀 많이 드는 것 같은 암장입니다. 전체적인 조명 디자인은 보라색 조명으로 잘만 사용하면 조명 맛집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확실히 타노스가 됐습니다. 세족실과 라커룸이 붙어 있어서 발을 씻고 환복하기에는 아주 편했습니다. 그런데 라커룸이 살짝 좁았어요. 라커룸에서 가방 정리를 하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길목을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더링 난이도는 무지개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살살 풀면서 크래커의 난이도와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붙어본 난이도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 가장 기본적인 인사이드 스텝과 합소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난이도였습니다. 이제 막 클라이밍을 시작한 입문자가 인사이드 스텝을 연습하기에 좋을 것 같고 남클러가 웜업으로 볼더 하기도 아주 좋은 난이도였습니다. 초록색은 다클 기준으로 주황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난이도를 올려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란색 난이도를 풀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홀드의 다양성이 가미됐습니다. 그래도 잘 걸리는 홀드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과는 다르게 발을 바꿔야 하는 무브들이 추가됐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색을 스킵하고 바로 보라색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색부터는 살짝 파란색부터구나. 파란색부터는 살짝 약간의 루트 파인딩이 필요했고 약간의 발바꿈 스킬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네이비도 맛보고 바로 보라 붙어보도록 할게요. 초록, 파랑은 루트 파인딩을 대충 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루트 파인딩을 하지 않고 붙은 문제도 있었는데 해결이 수월했습니다. 보라색부터는 루트 파인딩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홀드도 크림프, 슬로퍼 등등 난이도가 있는 홀드들이 등장했고 쉬운 홀드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브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세터분께서 홀드의 방향성을 우선시하여 세팅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래 난이도에서는 클라이밍을 배우지 않아도 운동을 조금 하셨던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라색부터는 그립력과 다소 섬세한 발 찍기가 요구됐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볼륨의 방향성을 맞춰서 코어를 잡고 빨간색 볼륨에 달린 작은 발홀드를 콕 하고 찍어야 되는데 운동을 조금 한 남성분들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클 경력이 있어야 풀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확실히 보라색은 그립력도 많이 필요하고 무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짝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는 초록 보라 하나 했는데 초록 보라, 민트 보라, 그다음에 검은 보라는 아직 무브를 몰라서 이따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라보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손홀드 하나를 제대로 못 보고 올라갔는데 이거 그냥 리치팔로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라색부터는 손홀드와 발홀드의 경계가 아래 난이도에 비해서 약간 허물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딱 행크락이 좋은 난이도였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무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공부가 돼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 무브가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직원분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회색이 쉬운 보라에서 중간 보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회색 2개 정도 더 해보고 집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문제 중에 이제 다이나믹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몇 번 도전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스태프분께서 오시더니 회색도 한번 풀어보라고 권유해 보셔가지고 붙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목표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처음 붙어본 흰색 회색 문제는 약간의 손코디가 들어간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제 약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무브와 반동이 조금만 강해지면 손을 그냥 놔버린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너무 잘 잡히려고 순간 필요 딱 여기서 그냥 얘가 잡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얘가 잡으면 알아서 가요. 저걸로 힘을 빼면 다른 문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맞돌이로 유명한 그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은 다양한 무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네, 코디, 플래깅 등등 스킬들을 알아야 좀 더 효율적인 등반이 가능하거나 그런 등반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크래커 클라이밍의 볼더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설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크래커 클라이밍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조금 뭐랄까 공간의 협소함이었어요. 되게 제가 유난히 공간이 답답한 거를 못 견디는데 크래커 클라이밍은 조금 층고도 낮았고 약간 창고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났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 공간에 대한 협소함이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프 더 월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클라이밍을 하러 가면은 진짜 클라이밍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클라이밍 끝나고 같이 가는 친구랑 밥도 먹고 중간에 카페도 가고 디저트 같은 것도 사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상봉 크래커는 너무 좋았다. 왜냐? 바로 앞에 상봉 엔터식스가 있고 바로 옆에 또 포스트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봉역이 있는데 상봉역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좀 곱창이 나긴 했어도 사실 서울 여기저기 갈 때 뭐랄까 되게 용이한 지하철이거든요. 진짜 한강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슉 가니까 정말로 뭐랄까 지하철계의 대동맥이랄까?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상봉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암장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상호를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뭐 더클 강남이나 신사나 클팍 성수나 뭐 저기 저기 강서 쪽에 있는 숲들이나 그런 데가 사실 놀러 가기에는 좋아도 진짜 클라이머로서 훈련을 하기에는 좋은 암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운동성을 기반한 어떤 무브보다는 진짜 클라이밍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근본이 되는 그런 무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브들을 사실 연습하는 게 클라이밍 실력을 올리고 원정을 가서 내 클라이밍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무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봉 크래커는 아주 좋은 암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브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요. 다만 손홀드가 너무 좋아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됐다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사실 클라이밍에 어떤 기본이 없다 그러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밸런스. 전반적으로 손홀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안클, 행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난이도였다.
루트의 다양성, 다양한 무브가 있어가지고 그 무브를 연습하기엔 너무 좋았고 막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번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무브들, 그런 것도 시도해보기 아주 좋았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한 거에 비해 루트가 긴 문제들이 한두 개 껴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퇴근길에는 교통체증을 조금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피지컬과 테크닉의 밸런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홀드가 너무 좋아서 운동을 조금 하신 남성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캠퍼싱으로 남색까지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존이 넓은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스클프하기 정말 좋았거든요. 안 그래도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운동 중에 하나인 클라이밍이 스트레칭이나 어떤 이런 것들, 웜업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본 운동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잦은 부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웠다. 조명, 전체적으로 보라색 조명이 무드 잡기, 어떤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타노스가 됐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은 나크를 하면서 다양한 무브를 연습하기에는 강추, 폐질환이 있거나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